제주 사회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가 지금 6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의회가 이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을 아직 제출도 못한 상태입니다. 보면 선거 때마다 이 선거구 획정이 매번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유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입니다. 모든 표의 가치를 1대1로 맞출 수 없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구 간의 인구 비례를 최대 3대1 이내로 맞추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고 선거해도 무효가 됩니다. 네. 뉴스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시 한경 추자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청지동 선거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와 통합해야 하고, 반면 인구가 많은 아라동과 애월읍은 선거구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걸 좋아할 유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그런 민원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 제출 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현상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도의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엔 제주 도의원 정수를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해서 43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숫자도 4년 전 똑같은 논란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41명에서 2명을 늘린 겁니다. 이번에 이 숫자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송재호 의원을 대표 발의로 해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만약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많은 아라동과 애월 2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나누고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안건이 지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 문제와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정개특위가 지난 9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국회가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태 아닙니까?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해도 4월쯤 되지 않을까 4월. 싶습니다. 4월이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한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말인데, 근데 이게 부결이 되면 혼란이 있을 혼란이죠. 테고, 만약에 법률 개정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도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또 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도의원 정수를 지금은 법률이 정하도록 해 있는데 이걸 조례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 여론이 이 도의원 숫자를 늘린 데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폐지된 교육위원 정원을 도의원 정수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긴 합니다.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에서 처음 도입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지만 여러 부작용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모두 폐지했거든요. 제주에만 남아있는 특별한 제도인데 그런데 교육자치 또 교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폐지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법률 개정도 어렵다. 또 교육위원 정수를 통합 흡수하는 방안도 어렵다라고 하면 대안은 도대체 뭡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전에 도의원 정수 권한을 조례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의 특별자치도 접근이 이 특별자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 권한을 그러니까 제주도,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져오는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주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왜냐하면 중앙집권 체제가 국가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로 국가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 네. 그 실험을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온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일 그냥 계속 중앙에다가 제주에만 특별한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지금 특별법 권한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요. 제주특별법 37조를 보시면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에 권한을 준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규정을 했길래
제주에 자율적 권한을 줬다는 겁니까? 예,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 광역의회인 경우에는 법률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는 의원 한 명만 뽑도록 하는 즉 소선거구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도록 즉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는 물론 의원 정수까지 마련해서 제출하면 시도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기초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초회의를 폐지한 제주도엔 이 두 가지 적용을 혼합 적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원 정수만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권한을 제주도에 준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도 이제 그 한 선거구에서 4명도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논문을 살펴봤더니 부산대학교 강재호 교수 등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대안을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인 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지금 가동 중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획정위원이기도 한 선관위 직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더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사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개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제주특별법에 대한 유권 해석은 선관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또 법제처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령 해석도 의뢰해보지도 않고 그냥 논의를 끝내버린 거죠. 자, 그럼 제주도의원 선거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한다는 건가요? 예, 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읍면 지역에선 현행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되 이 동지역에선 중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선구 제도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1당, 2당 후보만 당선되는 결과를 내겠죠. 그렇죠. 따라서 서너 명을 뽑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사표를 방지해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의 장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거 비용이 더 들고 선거 관리도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모든 제도가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사표를 방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행 소선거 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유권자의 표는 모두 의미 없는 표가 됩니다. 네. 하지만 대선거구에선 이 사위를 해도 당선이 되거든요. 그만큼 당선에 유효한 표가 많아지겠죠. 따라서 사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수당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찌 보면 이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제주도의원 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민주당이 54%의 지지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려 76%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29석을 가져갔네요. 그 자유한국당은 18%의 지지를 받았지만 겨우 5%의 의석을, 그리고 정의당도 12%의 지지를 받았지만 3%도 못 치는 의석을 가져갔을 뿐입니다. 물론 이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만으로 이런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례대표 제도와 맞물려야만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반영하는 이런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결과를 이렇게 이제 그래픽으로 보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좀 짐작은 되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의 자기에게 유리한 선거제도거든요. 하지만 그 제1야당도 손해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도 만약에 현행 제도에서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네. 이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번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는 거죠. 지금 있는 권한부터 활용하고 점차 권한을 요구해야지 있는 권한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요구만 했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네, 듣고 보니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앞으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획정 시기도 넘겼습니다만 모레 다시 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도의원 정수 증원만이 대안이다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 회의에서도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